자, 페이지 82페이지. 오늘 연력학 법칙 할 겁니다. 연력학 법칙. 앞쪽에서 배웠던 F는 MA라든가 운동 방정식, 운동량, 충격량, 역학적 에너지, 여기까지가 물리에서는 그나마 좀 가장 어렵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그 앞쪽을 잘 몰라도 연력학 법칙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력학 법칙 잘 해주시고요. 이제 물리 역학 법칙 앞쪽 파트를 거의 배우지 않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간고사의 물리가 좀 어려웠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제 나머지 부분은 앞쪽이랑 상관이 별로 없으니 차근차근 잘 배워서 기말고사 그리고 2학기 전부 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물리도 하다 보면 생각만큼 많이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연력학 법칙이라든가 상대성 이론 이런 부분들이 꽤 어렵지는 않거든요. 국어를 잘 못해서 그래요. 국어를 잘 못해서. 그래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여기 파트는 하나만 꼭 체크하세요. 하나만. 그거 하나만 알면 여기는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83페이지요.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써있는 Q는 델타 U 플러스 W, 요거만 잘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니네들이 해야 되는 연력학 제1법칙의 결론입니다. Q는 U 델타 U 플러스 W, 요거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한국말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예전에는 부호와 기호로 나왔었는데 요새 한국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국어 잘해야 돼. 국어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되니? 자, 연력학 제1법칙 시작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부터 배울 내용들이 열역학이란 말이죠. 연력학 법칙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1법칙이 있고요. 제2법칙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연력학 1법칙을 오늘 배울 거죠. 예를 들면 물체가 있었는데 이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는 무엇이니를 배울 건데요. 이 애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포텐셜 에너지일 수도 있고 운동 에너지일 수도 있죠. 이게 역학 법칙에 나오는 에너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물체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에너지는 무엇이냐? 그게 열 에너지라는 겁니다. 이 열 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배우는 게 열역학이라는 곳이에요. 이 앞쪽 파트는 MGH라든가 2분의 1 MV 제곱이라든가 상황에 따라서 되게 다양한 것들을 써야 해서 어려울 수 있지만 이 연력학 법칙에서는 공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요. Q는 델타 U의 W. 요 공식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거 가지고 잘 먹고 살면 연력학 법칙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단언합니다. 연력학 법칙 어렵지 않아요. 차근차근 할 건데 국어를 되게 잘해달라고 했어. 그럼 이 연력학 법칙에서 요 내용이 무엇이냐? Q라고 써있는 애는 이름이 열량이라는 녀석이고요. U라고 써있는 얘는 내부 에너지라는 애예요. W라고 써있는 애는 일의 양입니다. 다시요. 이 세 가지를 익혀주세요. 오늘 연력학 법칙의 모든 내용을 설명할 건데 그게 이 세 가지예요. 다시 열량이 Q야. U는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W는 일이야. 이 세 가지를 잘 익혀줍니다. 됐나요? 항상 언제나 새로운 단원을 시작할 때는 이런 단어나 기호에 좀 신경을 많이 써줘요. 그리고 그 녀석들이 의미하는 정의를 잘 외우는 게 니네들이 해야 되는 공부법이라는 겁니다. 유 이게 뭔지 몰라. 젠장.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 맞죠? 대신에 U라고 써있으면 내부 에너지란 뜻이야 라는 뜻이고요. 여기에 델타라는 단어를 붙이면 변화량이야 이렇게 쓰는 거죠.
됐어요? 그럼 W는 뭐니? 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수업도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하지만 W가 뭐야? 이거 일이야. 워크잖아요. 그죠? 이거 일이야. 그럼 Q는 뭐니? 얘는 열량이라는 애야. 그럼 열량과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일과의 관계는 뭐니? 이퀄 치고 플러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요 내용을 완벽하게 마스터해 가시기 바랍니다. 됐니? 왜 이런 걸 배우냐면 이거 일상생활에서 되게 많이 써요. 진짜 많이 씁니다. 연력학. 그래서 물리에서 쓰는 역학이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연력학이 있고요. 그리고 유체 역학이라는 거 있어요. 얘네 포크레인이나 뭐 들어올리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놀이기구 이런 것도 다 유체 역학입니다. 그리고 3번째가 양자 역학이에요. 이렇게 3가지가 물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런데 연력학이 제일 쉬워요. 그래서 교재에 실려 있는 거고요. 유체 역학이나 양자 역학은 대학교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운 거. 제일 쉬운 거. Q는 델타 U의 W. 자, 이걸 하나씩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 내용은 전부 다 끝납니다. 하나씩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연력학 1법칙이 무엇이냐? 연력학 1법칙이 무엇이냐? 연력학 1법칙의 다른 말은 에너지 보존 법칙입니다. 연력학 1법칙의 다른 말은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고 해요. 니네들이 한 번은 들어봤어. 이 앞쪽에 이렇게 V표를 쳐서 역학적 에너지 보존 법칙은 들어봤죠? 그건 한 번 들어봤어요. 그런데 역학적 에너지뿐만 아니라 모든 에너지를 다 통틀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연력학 1법칙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에너지는 이렇게 존재하면 이 에너지는 중간중간마다 형태가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아침에 밥을 먹었어? 어젯밤에 밥을 먹었어. 그런데 그 에너지를 몸에 ATP로 저장해 놨다가 지금 목소리로 내놓고 있죠. 됐나요? 그래서 어제 밥 먹은 에너지가 ATP 에너지로 바뀌었다가 지금 목소리 에너지로 바뀌고 있는 거 맞지? 그럼 나의 에너지는 점점점 사라지지 않겠니? 그리고 나는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열 에너지를 계속 방출하고 있죠. 이렇게 에너지의 형태는 변해요. 됐나요? 하지만 이 에너지의 형태가 형태가 변해 이 에너지의 전체 총량은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이런 뜻이에요. 다시요. 연료가 있었어. 연료 100을 자동차에 넣었어. 근데 자동차가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로 20을 썼어. 열 에너지로 80을 버렸어. 됐나요? 어때요? 넣어준 연료의 열량과 사용하고 버린 연료의 열량은 같죠? 됐니? 연료의 열량이 운동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형태가 바뀐 거 맞죠? 하지만 총량은 어때? 변함이 없어요. 이게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거예요. 됐니? 그럼 첫 번째 개념이죠. 에너지는 형태가 되게 바뀔 수 있어. 파동 에너지, 빛 에너지 되게 많이 바뀔 수 있는데 총량을 다 합치면 어떻게 돼야 돼? 항상 똑같아야 돼요. 됐니?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에너지가 바뀌고 바뀌었는데 맨 마지막 단계의 에너지가 도대체 무엇이냐? 에너지가 바뀌고 바뀌어서 제일 마지막 단계의 에너지, 그 에너지가 열 에너지입니다. 사용하기 제일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인간이 음식을 먹잖아? 그러면 사용하는 에너지는 40%가 되지 않아요. 나머지 60%는 버려요. 왜? 열 에너지의 형태로 버려요. 그게 제일 마지막 단계예요. 그럼 그 열을 다시 모아서 다시 처먹어주면 나는 밥을 좀 적게 먹어도 또 다른 에너지를 섭취한 거니까 살 수 있을 거 아니겠니? 그런데 열 에너지는
다른 에너지로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한 번 열 에너지로 바뀌면 그걸 다른 에너지로 바꾸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에너지를 아껴 써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용은 다 끝났습니다. 에너지는 형태가 변하는데 총량은 변하지 않아.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의 마지막 단계는 누구야? 열 에너지. 열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돌려쓰기가 어려워. 그러니 항상 열 에너지가 되면 그 녀석은 사용 불가능. 되니?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형태의 내용들이에요.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켰어. 가스가 불꽃으로 이렇게 날아가지, 그지? 그럼 뜨거운 열이 나오지 않겠니? 근데 음식을 하기가 싫은 거야. 그럼 다시 꺼. 그리고 열 에너지를 모아다가 다시 연료로 만들 수는 없죠. 한 번 열 에너지로 바뀌면 그 열 에너지를 다시 사용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됐나요? 요게 연력학 제1법칙의 그냥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두 번째, 연력학 법칙. 이거 중학교 때부터 되게 많이 배웁니다, 사실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렇게 해서 공기가 있었어. 얘를 가열을 하잖아. 그럼 공기의 사이즈는 커지니 작아지니? 커져요. 됐어요? 열을 흡수해 먹으면 얘는 부피가 커져요. 여기까지 됐니? 그럼 질문이요. 열을 가해주면 부피가 왜 커지니? 그래서 그게 연력학이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걸 한 칸만 더 내리는 게 물리학이라는 거예요. 부피가 증가한데?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해서 가열을 할 거야. 굉장히 단단한 강철 용기로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가열하면 부피가 커지니? 단단하니까 부피가 커지지 않죠. 그럼 이 공기는 커지지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열량을 흡수해 먹으면 이 공기의 온도는요? 뜨거워지겠죠. 됐어요? 되게 당연하지. 열을 저으면 공기가 온도가 올라가 따뜻해져. 질문해볼까? 열을 가해주면 공기는 왜 온도가 올라가니? 됐어요? 어때? 공기가 뜨거워지는 건 당연하단 말이죠. 이건 문과생, 이과생을 통틀어서 전 지구인이 다 알아요. 하지만 이과생이라면 왜 온도가 올라가는지를 알아야 그게 시험 문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피가 커지는 거 알아. 당연히 왜 커지는지를 알아야 되지. 그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왜 커지는지, 온도가 왜 높아지는지를 공부를 안 해 도대체 모르겠어. 그러면 절대로 시험 문제를 맞출 수가 없는 거죠. 그거 한 칸만 내리는 거거든요. 일상생활에서 다 아는 그냥 보편적인 내용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니네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첫 번째 한번 해볼게요. 한 번만 해볼게. 잘 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예요. 여기에 사람을 이렇게 세워요. 이 녀석 이름이 기체야. 됐지? 그래서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래. 되니?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요거 한국말로 써볼게요.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100이에요. 됐나요?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100이에요. 됐어요? 요 공간의 내부에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지. 됐어? 그래서 이 공간 안에 있는 기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 그래요. 되니? 기호로 뭐라고 쓴다고? U. 그래서 요거 하나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요.
공간 내부에 들어있는 기체가 가진 에너지를 내부 에너지라고 그래요. 됐니? 한 번만 더. 여기에 있는 애가 기체인데 얘가 에너지를 200을 갖고 있대. 자, 내부 에너지 얼마라고? 200. 안 치워? 한 번만 더요. 기체가 두 마리야.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에요. 자, 내부 에너지 얼마라고? 200이요. 쉽지? 그지? 개념을 알면 내용은 되게 쉬워져. 내부 에너지가 무슨 뜻이라고? 공간 안에 있는 기체가 가진 에너지의 총량. 그걸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게. 마지막이에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여기에 이렇게 서 있는 애가 에너지를 갖고 있대. 그 에너지가 100이야. 내부 에너지 얼마라고? 100이요. 됐나요? 자, 질문. 요 100이 있는지는 어떻게 하니? 여기에 사람이 이렇게 서 있어. 기체가.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200이래. 요게 200인지는 어떻게 알아? 얘보다 얘가 에너지가 많죠. 그걸 어떻게 아냐고. 내부 에너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게 니네가 해야 되는 물리원이에요. 됐어요? 여기 공간 안에 내부 에너지가 있대. 기체들이 있으니까. 그 내부 에너지가 많은지 적은지 어떻게 알아?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도라 그래요. 됐니? 다시요. 내부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고? 온도라 그래. 됐어? 그럼 여기다 온도계를 꽂으면 이만큼 올라가면 여기다 온도계를 꽂으면 이만큼 올라가는 거 맞지? 여기에 온도가 높아. 무슨 뜻? 내부 에너지가 많아요. 됐니? 자, 그러면 니네 학교 시험제, 수능 시험제가 뭐라고? 내부 에너지가 같은 말이 뭐야? 온도. 됐니? 온도는 화학이에요. 내부 에너지는 물리야. 그래서 화학에서 온도라고 쓰는 단어를 물리에서는 내부 에너지라고 쓰거든요. 이해됐니? 그럼 내부 에너지와 온도가 같은 개념이라는 걸 알면 이제 시험 문제 하나는 끝난 거라고. 됐니? 자, 얘 내부 에너지 얼마라고? 100이요. 얘 내부 에너지 얼마야? 200이야. 그럼 온도는 누가 높아? 얘가 높아. 몇 배 높아? 2배 높아요. 끝이에요. 이게 어렵다고? 야, 이게 어려우면 물리를 하면 안 되지. 이해되니? 다시 한 번요. 내부 에너지 U 같은 단어가 뭐라고? 온도요. 되니? 과학에서는 온도를 쓰지 않아. 과학에서 쓰는 단어는 절대 온도라는 녀석입니다. K라고 써요. 내부 에너지는 온도랑 묶는 거야. 됐니? 자, 한 단어 끝났습니다. 내부 에너지는 온도.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 돼서 그럼 한 번만 해볼까요? 내부 에너지가 100이야. 그런데 내부 에너지가 200이 됐어. 델타 U는 얼마니? 그래.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어렵지 않지, 그치? 당연하지 않겠니? 왜?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이니까. 이해됐어요? 돼서 진짜 내부 에너지 뭐라고 묶는 거라고? 절대 온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한 번만 더 해볼게. 자, 여기 기체가 서 있어. 됐지? 그래서 이 녀석의 에너지는 100이야.
자, 질문이요. 이 기체가 가진 에너지가 100이라 그랬지. 내부 에너지 얼마? 100이요. 됐어요? 내가 에너지를 100을 갖고 있는 거지. 그게 내부 에너지예요. 됐지? 자, 이제 얘한테 일을 시킬 거야. 됐어? 야, 기체야, 이 벽 좀 밀어봐. 됐니? 그럼 이 기체는 이 벽을 미는 일을 하겠지, 그지? 그럼 벽을 밀고 갈 거니까 이 벽을 이만큼 밀고 왔지, 그지? 됐어? 그럼 벽을 밀면서 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겠니? 됐어요? 그럼 얘가 벽을 밀면서 일을 20을 해줬대. 그럼 얘가 가진 남은 에너지는 얼마야? 80이야. 왜? 총량은 변하면 안 되니까. 이해되니? 다시 한 번만. 기체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200이었어. 얘를 밀고 가서 이만큼 보냈어. 그럼 내부 에너지 얼마라고? 200이요. 일을 하는데 50을 썼어. 됐니?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얼마가 됐어? 150이야.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고등학교 2학년 애들 데려가고 더하기 빼기 하고 있다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럼 한 번만 더. 이걸 차근차근 쌓아가세요. 쉽다 그랬어요. 자, 잘 봐. 얘가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는 요 녀석이 갖고 있는 내부 에너지는 됐니? 요 녀석이 해준 일의 양은 여기까지 됐어요? 돼서? 진짜지? 자, 그럼 질문이. 기체가 일을 하면 내부 에너지는 어떻게 돼? 감소. 됐나요? 그럼 한 번만 더요. 마지막이에요. 기체가 있다 그랬지? 기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내부 에너지 어떻게 된다고? 온도를 재면 된다 그랬지? 그럼 두 번째요. 이 새끼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어떻게 알아? 온도는요, 단어를 묶는 거라고 했어요. 뭐랑 묶는 거라고? 내부 에너지라고 묶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얘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 이 판때기가 움직이지. 이해되니? 원래 판때기가 여기 있었는데 여기까지 오면 기체가 민 거 맞지? 이해되니? 뭔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해서 판때기가 있었는데 이 판때기가 아무리 놔둬도 움직이질 않아. 그럼 뭘 안 한 거라고? 일을 안 한 거라고. 됐어? 그런데 이 판때기가 갑자기 쑥쑥쑥쑥 오더니 이만큼 왔어. 그러면 이거 뭐 한 거라고? 일한 거라고. 그럼 눈에 보여. 뭐가? 일한 개. 뭘 보면 알 수 있어? 이만큼의 공간의 사이즈를 보면 알 수 있죠. 부피가 어떻게 됐으니까? 증가했으니까 기체가 일을 했구나. 됐어요? 내부 에너지 눈에 보인다고? 안 보인다고. 그걸 눈에 보이게 만든 게 뭐야? 절대 온도.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눈에 안 보인다고. 그런데 눈에 보이게 만든 게 뭐야? 부피가 변하죠. 되니? 그럼 부피가 변해요라는 단어와 무슨 단어가 같아? 일이라는 단어가 같은 거야. 되니? 묶을 수 있겠어? 자, 여기서 써볼까요? 일의 양은 W라고 씁니다. 얘랑 같은 단어는 뭐야? 부피요. 되니? 해볼까요? A라는 애가 있었는데 B가 됐어.
여기다가 온도를 꽂았어. 여기다가 온도계를 꽂았어. 여기가 200켈빈이었는데 여기가 400켈빈이래. 됐니? 질문. 내부 에너지는 누가 클까요? 아니죠. 이게 다야. 됐어? 그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얼마일까요? 됐어요? 그럼 A보다 B가 온도가 높지? 그럼 내부 에너지는 몇 배 클까요? 끝이에요. 그게 다야. 됐냐? 이게 어려우면 안 돼. 물리에서 그나마 가장 쉬운 개념입니다. 한 번만 더 해볼까요? A, B. 되니? 얘는 부피가 1리터야. 얘는 부피가 2리터래. 되니? 질문이요. 기체가 2를 했니 안 했니? 뭔 말인지 알겠어? 부피를 보면 뭘 할 수 있다고? 기체가 한 1의 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연력학 법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단어를 묶으세요. 부피를 물어보면 2를 쳐. 2를 물어보면 부피의 변화량을 쓰는 거야. 됐니? 아, 내부 에너지를 물어보면 절대 온도의 개념이에요. 온도가 써 있으면 내부 에너지를 구하세요. 누가 큰지만 비교하면 돼. 왜? 공식이 없으니까. 이해되니? 이게 니네가 해야 되는 모든 내용입니다. 어려워요? 이게 어려워? 어려워? 쉬워? 그럼 잘하겠네? 쉬우면 잘하겠네? 됐어? 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이쯤 쓰면 되나? 연력학 1법칙. 연력학 1법칙.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냐?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의 형태는 변해. 하지만 에너지의 총량은 일정. 에너지 보존 법칙. 됐나요? 자, 써볼까요? 1번 단어부터. 내부 에너지. 내부 에너지 기호로 쓴다고? U라고 쓴다 했죠. 그렇죠? 내부 에너지는 U. 자, 결론이요. 내부 에너지와 같은 단어 뭐라고? 절대 온도. 됐어요?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랑 같습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자, 내신에 나오는 기본 개념을 한번 써봅시다. 내부 에너지를 뭐라고 하냐면 공간 속에 들어있는 기체 분자의 포텐셜 에너지와 더하기 운동 에너지를 총 합치면 이걸 내부 에너지라고 합니다. 기체 분자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전부 다 합쳐요. 우리 앞 단원에서 배웠죠.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치면 뭐가 나와? 역학적 에너지야. 되니? 요것도 설명하면 되게 어렵습니다. 하나씩 좀 어려운 내용도 한번 해볼까요? 어려운 내용이 나오면 지워버리시고요. 결론만 잘 외워주세요. 잘 봐. 여기에 기체가 있었어. 됐지? 그럼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가지겠죠. 여기까지 됐나요? 요 기체 이름이 뭐야? 기체 이름이 이상기체예요. 요 기체 이름이 이상기체야. 이상기체가 아니면 과학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전부 다 이상기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상기체는 자연계에 존재하지 않아요. 이상적인 기체예요. 이걸 물리 역학 법칙에 맞추려고
가정을 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1번 기체는 직진해야 돼요. 2번 기체는 반발력이 없어야 돼요. 인력도 없어야 돼요. 3번 기체는 에너지의 손실도 없어야 돼요. 4번 기체는 자체 부피도 없어야 돼요. 몰라도 돼요. 괜찮아. 5번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이게 이상기체의 5가지 가정이에요. 반드시 직진해야 돼요. 꼬부라지면 안 돼. 반발력이나 인력이 없어야 돼요. 그럼 중력 작용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자신만의 인력이 만유인력도 없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중력은 작용하면 안 돼요. 되니? 그럼 중력이 작용하지 않으면 mgh 값이 성립하니? 안 하죠. 얘가 작용하지 않으니까 mgh 성립하지 않아요. mgh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포텐셜 에너지를 고려하지 않는다예요. 그래서 그러면 기체가 가진 에너지는 내부 에너지인데 내부 에너지는 운동 에너지랑 같은 거죠. 되니? 됐어? 그럼 해볼게.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요. 내부 에너지는 2분의 1 mv 제곱의 운동 에너지랑 같은 거지. 그치? 잘 봐! 기체한테 열을 가해주면 이 녀석의 에너지는 커지죠. 그럼 운동 에너지로 바뀔 거거든요. 그러면 질량이 변하니? 그건 아니지. 그럼 속력이 빨라지겠죠. 기체 분자가 속력이 졸라 빨라지니까 내부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되니? 그럼 그 내부 에너지가 커진 걸 우리는 측정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 측정하는 방법이 딱 하나라 그랬지. 그게 뭐라고? 네! 온도계로요. 됐어? 그래서 야, 이거 되게 당연하지 않냐? 여기가 공기가 있었는데 여기에 온도계를 꽂아놓고 얘를 가열하면 여기 온도가 점점 올라가지 않겠니? 당연한 거 아니야? 되게 당연하지. 보일러 키면 온도 올라가는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왜 올라가냐고. 가열을 하면 기체가 열 에너지를 흡수해 먹지.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그럼 열 에너지를 흡수했으니까 속력도 빨라지겠지. 그럼 부피가 커져야 되는데 막았으니까 내부 에너지만 증가한단 말이죠. 그럼 그 내부 에너지를 보기 위해서 온도계를 꽂았으니 가해준 열량만큼 내부 에너지가 조금씩 쌓여가겠지, 그치?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는 거야. 속도가 빨라지는 속도가 빨라지죠. 속도가 여기에 기체 분자가 요만큼 가고 있었는데 얘가 졸라 빨리 간다고. 되니? 그럼 속도가 느릴 때와 속도가 빠를 때 중에 누가 내부 에너지가 큰 거야? 빠를 때. 그럼 기체 분자가 빠르다는 얘기는 온도가 어떻다는 얘기야? 높다는 얘기. 이해되니? 자, 결국에 결론이 뭐라고? 하나씩이요. 내부 에너지는 기체의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입니다. 그런데 포텐셜 에너지를 이렇게 살짝 지우고 나면 운동 에너지만 남죠. 그 속력에 관한 내용도 지구과학에서 배워요. 되니? 그럼 마지막 하나.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한다 그랬지. 써있잖아요. 그럼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지. 그럼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야. 운동 에너지는 이름이 뭔데? 내부 에너지인데.
그럼 얘가 높으면 얘가 크고요. 얘가 큰 거 맞지? 이해됐어? 그래서 내 온도를 측정하면 그 속에 기체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인지 알 수 있고 그 기체가 가지고 있는 내부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으니 내부 에너지와 절대 온도는 같은 단어구나 라는 뜻이야. 됐어? 이 상황이 졸라 어려우면 안 해도 돼요. 그냥 사는데 문제가 없어. 왜? 야, 가열하면 온도 높아지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야? 니네 엄마한테 물어봐라. 엄마 가열하면 온도가 어떻게 돼? 나 찾죠. 이런 엄마 어딨어? 뭔 말인지 알겠어? 중딩한테 물어봐라. 야, 가열하면 온도가 어떻게 되니? 여기에 보일러를 키면 온도가 어떻게 되니? 이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모른 채로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왜? 그 사람들은 물리 문제를 안 풀 거니까. 그럼 물리 문제가 우리가 아는 거야? 아니지. 요 중간에 들어있는 단어를 점검하는 게 이게 물리 문제가 되는 거죠. 자, 하나 끝났습니다. 뭐라고? 내부 에너지는 단어를 묶는 거죠. 내부 에너지는 비례합니다. 왜? 절대 온도. 그래서 이 단어가 다 똑같아요. 비례합니다. 왜? 기체의 운동 에너지. 그럼 또 한 번 해볼까? A라는 애가 있었어. 똑같은 부피에 B라는 애가 있었어. 여기다 온도계를 꽂았더니 얘는 20도, 얘는 40도. 자, 온도는 누가 높아? 몇 배 높아? 내부 에너지는 누가 커? 몇 배 커? 그래서 틀려. 됐니? 뭐 틀리는지 다 해주잖아요. 선생가 온도 높으면 내부 에너지 크다며. 온도 2배 높은 거 아니야? 아니. 내부 에너지랑 같은 단어가 뭐라고? 절대 온도야. 됐어? 지금 쓴 건 무슨 온도야? 섭씨 온도야. 됐니? 섭씨 온도는 지금 우리가 살면서 쓰는 몇 도씨 몇 도씨예요. 얘는 단위가 도씨야. 얘는 단위가 켈빈입니다. 어때요? 섭씨 온도 2배 된 거 맞지? 그럼 절대 온도도 2배니? 아니. 그럼 절대 온도는 어떻게 구해? 또 쓰는 거죠. 절대 온도는 섭씨 온도에 더하기 273을 합니다. 이게 절대 온도예요. 섭씨 온도에 273을 더하면 절대 온도 켈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온도가 2배 된 거 맞죠? 하지만 얘의 절대 온도는 몇 켈빈? 293켈빈. 그래서 얘의 절대 온도는 몇 켈빈? 313켈빈. 됐니? 이게 2배야? 아니죠. 절대 온도가 2배가 돼야 내부 에너지가 2배 커지는 거예요. 됐니? 그럼 내부 에너지 2배로 크게 하려면 온도가 뒤지게 올라가야 되지, 그치? 이해됐어? 요거 틀려면 안 돼요. 화학, 물리, 과학에서는 섭씨 온도를 쓰지 않습니다. 전 세계의 공통 온도는 절대 온도예요. 됐니? 돼서 절대 온도 2배가 돼야 내부 에너지가 2배가 되는 거예요. 됐어요? 뭐 별로 어렵진 않지, 그치? 별로 어렵진 않지. 저게 다예요. 두 번째도 한번 해볼게. 두
자, 일회양. 요거 어렵습니다. 요거 잘하세요. 요거 잘하세요. 요거 어렵습니다. W라고 씁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일회양을 알 수 있는 건 뭐야? 부피라고 했지, 그지? 그지? 부피가 커지면 일을 한 거예요. 밀었잖아. 부피가 변하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은 거지.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 찾는 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됐어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니? 자, 일회양의 좀 전문적인 단어. 얘도 결론을 써드리면 일회양과 관계 있는 단어는 뭐라고? 부피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변호다. 내부 에너지를 볼 수 있는 건 절대 온도. 일회양을 볼 수 있는 건 부피 변화. 됐어? 자, 이제 물리 해봅시다. 기본 개념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물리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게 어려워. 이렇게 생긴 애가 있었어. 가만히 놔둬도 부피가 변하지 않아? 그럼 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야. 됐어요? 근데 얘를 가만히 지켜봤더니 갑자기 이 녀석이 이렇게 와서 여기에 판때기가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이만큼 온 거 맞지? 그럼 부피가 어떻게 됐다고? 증가했다고. 됐니? 그러면 기체가 일 한 거야, 안 한 거야? 한 거야.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일회양을 구해봅시다. 자, 일회양은 어떻게 구하니? W는 Fs라고 구해요.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해요. 모르면 안 해도 돼. 영단어처럼 외우세요. 모르면 안 해도 된다고 했어. 이게 어려우면 안 해도 돼. 자, 일회양은 힘에다 이동거리를 곱합니다. 됐지? 한 번만 더요. 힘은 F, E. 그럼 압력은 P라고 씁니다. 누르는 힘을 압력이라고 하는 거 맞지? 요걸 단면적으로 나누면 압력이 나와요. 힘을 단면적으로 나누면 압력이 나와요. 힘의 단위가 뭐야? 뉴튼. 단면적의 단위가 뭐야? 미터의 제곱. 이렇게 하면 압력이라는 애가 나옵니다. 다시 힘은 단면적으로 나누면 압력이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물리죠. 압력은 우리가 되게 많이 들어봐서 알고 있어. 그런데 압력이 힘을 단면적으로 나눈 값인 걸 잘 모르는 거지. 되니? 영단어처럼 하나 외워주세요. 자, 해볼게. 그럼 힘은 단면적으로 나누면 압력이지. 이 새끼를 넘겨. 그럼 이 녀석을 바꿀 수 있죠. 뭐라고? 압력에다가 곱하기 A, 단면적 A를 곱할 수 있지. 됐지? 곱하기 S 하면 이동거리 된 거 맞지? 여기까지 됐어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 W는 힘에다 이동거리를 곱한 건데 요 힘 대신에 압력과 단면적을 곱한 값을 여기라는 거 맞지? 됐니? 그럼 잘 봐. 이 녀석의 면적이 단면적이에요. 됐니? 얘를 밀고 가는 압력이 P야. 됐어? 그럼 단면적 압력을 곱한 값이 얘지. 이해되니? 얼만큼 이동시켰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시킨 거 맞죠? 됐니? 이해됐어? 그럼 다시 한번요.
압력 E 곱하기 P를 놔두고 얘네 둘을 묶어요 이번에. 자, 단면적에 이동거리를 곱하면 뭐가 나와? 이 원통의 부피가 나오죠. 요거 돼? 이 초등학교 내용 돼? 밑넓이 곱하기 높이 하면 부피 나오는 거 맞지? 됐니? 그래서 요 값이 부피 값이 되는 거예요. 됐니? V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결론. 자, 얘가 밀고 가는 압력이 변하겠니? 아니요. 이 원통의 단면적이 변하겠니? 아니요. 그럼 변한 건 뭐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변했죠. 그게 이동거리의 변화량이니까 부피의 변화량이 되는 거예요. 됐니? 자, 다시 한 번요. 한 번만 더 해볼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일회항을 구할 건데 일회항 W는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한다 그랬어. 되니? 그럼 일회항은 힘에다 이동거리를 곱할 건데 힘을 단면적으로 나누면 압력이라는 애가 나온다. 그럼 나 힘을 구할 거니까 압력에다가 단면적을 곱하면 이게 힘 맞지, 그지? 여기다가 이동거리를 곱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압력에다가 곱하기 단면적의 이동거리 하면 한 단어로 뭐가 나온다고? 부피요. 이 셋 중에 변하는 애가 누구야? 이동거리가 변하는 거 맞지? 그럼 이동거리가 변하니까 부피도 변하는 거 맞지? 됐니? 됐어? 내가 부피가 변하는 걸 보면 아, 일을 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이해되니? 이게 결론이에요. 그럼 니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야 되는 게 물리거든요. 공식처럼 하나만 영단어처럼 외우세요. 일회항은 되니? 여기다 써줄게. W는 P 델타 V. 됐나요? 요거 일회항이고요. 압력이고요. 요 녀석은 부피의 변화량이죠. 그럼 일회항을 비교할 때 뭘 비교하는 거라고? 부피의 변화를 비교하는 거. 되니? 이해됐어요? 한국말로 한번 써볼까? 자, 다 끝났습니다. 다 연료값 다 끝났어요. 내부 에너지 델타 U, 일회항은 W. 내부 에너지랑 같은 단어가 뭐라고? 절대 온도. 일회항과 같은 단어가 뭐라고? 부피 변화. 됐어? 내부 에너지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뭘로 한다고? 온도계를 꽂아서 알아요. 그럼 기체가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한다고? 부피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보는 거야. 됐어? 단어 묶을 수 있겠니? 한국말로 써줄게. 온도가 증가하면, 절대 온도가 증가하면 우리는 이걸 갖고 뭘 해석할 수 있다고? 내부 에너지가 증가했어요 라고 쓸 수 있단 말이죠. 됐지? 됐지? 그럼 절대 온도가 일정해요 라고 써 있으면 온도가 변함이 없다는 얘기지. 그럼 내부 에너지가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야? 안 변한 거죠. 됐어요? 한 번만 더요. 절대 온도가 감소했어. 그러면 내부 에너지가 어떻게 된 거야? 감소한 거 맞지? 됐니? 됐어? 자, 기호로 한번 써볼까요? 절대 온도 증가했어. 내부 에너지 증가한 거 맞죠? 절대 온도 일정하니까 내부 에너지 일정한 거 맞지?
절대 온도가 감소한 걸 보면 내부 에너지가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됐니? 자, 질문이요. 절대 온도가 일정하니까 내부 에너지도 변함이 없지. 그럼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은 얼마야? 뭔 말인지 알겠니? 그럼 델타 U는 얼마야? 0이야. 됐어? 그럼 델타 U가 0이에요가 무슨 뜻이라고? 내부 에너지가 변함이 없어요. 온도는 똑같아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 니네가 물리를 한다 그랬지. 요걸 찾으면 시험 문제 보기가 완성되는 거죠. A점과 B점은 온도가 같아요. 이런 걸 쓸 수 있는 거예요. 됐나요? 한 번만 더요. 그럼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면 온도가 증가했다고 쓸 수 있죠. 그럼 에너지가 없었는데 많아진 거지. 그래서 그 변화량을 플러스라고 합니다. 됐니? 델타 U가 플러스 얼마가 나왔어. 무슨 뜻? 온도가 높아졌구나 라는 뜻이에요. 됐니? 그럼 마지막 하나는요. 감소하면 델타 U 얼마야? 마이너스. 됐니? 쉽지? 질문 한번 해볼까요? A와 B가 있었는데 온도계를 꽂았어. 얘는 200켈빈이 찍혔고 얘는 400켈빈이 찍혔대. 자, 온도는 증가한 거 맞지? 그럼 내부 에너지는 증가한 거 맞지? 몇 배 증가했어? 됐니? 왜? K로 끝났으니 절대온도 쓴 거 맞죠? 이게 2배예요. 됐어요? 그럼 다시 한번요. 델타 U는 얼마? 그렇게 쓰는 거 아니고요. 물어보는 게 뭐만 있다고? 델타 U는 플러스니 0이니 마이너스니? 그래요. 얘요. 플러스. 됐니? 이게 니네들이 해야 될 일이야. 그럼 A에서 B로 가면 델타 U는 0보다 크니? 네! 이게 물리예요. 이게 뭐 어려워? 이게 뭔 물리야? 역학적으로 계산을 하래? 뭐 하래? 국어만 잘하면 되는 내용이지. 되니? 내부 에너지? 절대 온도? 내부 에너지 변화량? 뭐 증가하면 플러스, 감소하면 마이너스. 1.0. 됐어? 하나도 어렵지 않아. 자, 일회항도 한번 해볼까요? 잘 보세요. 여기다가 별표를 친 이유가 있어. 부피가 증가했대. 그럼 이 부피가 증가한 걸 보면 우리는 뭘 볼 수 있다고? 일회항을 볼 수 있다 그랬지. 그지? 한 번만 더요. 부피가 변함이 없으면 우리는 이걸 보고 뭘 알 수 있다고? 일을 알 수 있다 그랬지. 그럼 부피가 변하지 않으면 일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0이에요. 되니? 자, 한 번만 더. 부피가 감소하면 그걸 보고 일을 알 수 있다 그랬죠. 되니? 요건 한국말로 정의합니다. 부피가 증가했어요. 속 안에 있는 기체가 일을 했지. 그래서 요 일을 해준 일회항이라 그래요. 기체가 한 일회항. 기체가 한 일회항. 됐나요? 한국말로 적어줄까? 기체가 한 일회항. 됐니? 기체가 일을 했으니까 얘가 부피가 커진 거 아니야? 됐니? 그럼 질문이야. 요 일은 한국말로
뭐라고 쓸까요? 부피가 감소했다면 얘는 바깥에서 누군가가 일하는 거 맞지? 그지? 그러니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기체 입장에서는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받은 거야. 되니? 그래서 이 녀석을 한국말로 그렇게 하면 기체가 받은 일해양이 됩니다. 국어예요. 둘 중에 하나만 정리하라고 그랬죠. 기체가 일하면 뭐가 된다고? 부피가 커진다고. 부피가 커지는 걸 보면 기체는 일한 거라고. 기체가 한 일해양을 골라라 그러면 PV를 구하는 거라고. 됐어요? 자, 그러면 얘도 기호로 한번 써볼까? 기체가 한 일해양, 부피가 어떻게 돼? 증가한다 그랬지. 부피가 증가하면 델타 V가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일해양이 0보다 커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일해양이 0보다 커요. 무슨 뜻? 일을 했어. 부피가 커졌어. 그럼 부피가 감소했어. 일해양은 무슨가? 마이너스가. 그래서 니네 시험 문제가 요래. 요렇게 주고요. 요렇게 주고 이렇게 화살표를 쳐요. 그럼 저걸 보면 부피가 커졌다는 걸 알 수 있지. 그럼 여기다가 기역 W는 플러스예요. 이렇게 줘요. 맞아 틀려? 맞아. 이게 시험 문제야. 됐니? 이 문제 이렇게 했어. 부피가 증가한 걸 눈으로 보여주고 W는 0보다 작아요. 이렇게 쓰면 틀린 거죠. 되니? 다시 얘가 이렇게 증가한 걸 주고 기체는 2를 받았다. 틀리는 거지. 국어 잘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해주세요. 아, 1 해주면 부피가 커지는구나. 그게 W가 플러스구나. 한국말이 더 어렵지. 차라리 공식이 훨씬 쉬운 거예요. 그래서 1단원에 앞쪽에 역학 파트를 쉬워하는 애들이 있고 뒤쪽에 연력학 상대성 이론을 쉬워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국어를 잘 못하고 수학을 좀 잘하는 애들이 앞쪽을 좋아하고요. 국어가 좀 수학보다 괜찮은 애들이 뒤쪽을 좋아해요. 그럼 둘 다 싫은 애들. 그럼 물리를 좀 물리 자체가 잘 안 되는 애들이냐? 야, 둘 중에 하나는 잘해야 되지 않겠냐? 됐니? 한국말 됐어? 정리 완전 됐어? 이거 정리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좀 심화 과정을 배우는 애들한테는 이것도 설명입니다. 물리원과 화학원을 동시에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있어요. 얘네들 화학원 어려워하는 사람들 되게 많은데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5월 8일에 어버이날에 고3 4월 모의고사를 봤습니다. 모의고사를 어버이날 봤어요. 4월 모의고사인데 밀려서 5월에 봤어. 되게 부담되지 않겠냐? 어버이날 모의고사 보면 되게 부담되지 않겠냐? 그냥 이거 불효자식이 딱 없지. 그치? 아무튼 봤어. 고3이에요. 고3 물리원, 생물원, 화학원 써줄까? 생물원, 지하원. 자, 수능 제일 많이 보는 과목이 뭐야? 수능을 제일 많이 보는 과목은 역전돼서 지구과학원이에요. 됐니? 그럼 그 다음에 많이 보는 과목은 생물원입니다. 그 다음에 많이 보는 과목은 물리원이 됐어요. 화학원을 전국에 있는 애들 중에 가장 적게 봐요. 예전에는 가장 많이 봤었어요. 근데 너무 어렵대. 단원을 다 빼고 졸라 쉬운 것만 쳐놨는데 너무 어렵대. 그래서 화학원을 보는 애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니네들한테도 그냥 살짝 팁을 주면 화학원 수능 보세요. 그리고 화학 계통의 과로 원서를 넣어. 얘네들 잘 보세요. 화학이라는 과목이 전국의 모든 애들이 안 하고 있지. 그지? 그런데 내가 해서 화학을 시험 봐서 화학 계통의 과로 넣잖아. 그럼 화학과에서는 땡큐죠. 이해되네? 그런데 장점이 뭐야? 화학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포기하는 애들이 많잖아. 장점 딱 하나. 전국의 모든 대학을 다 통틀어서 화학 관련된 과가 굉장히 많아요. 됐니? 그리고 나라 전체에서도 화학으로 취직해야 되는 인원수가 너무 많아. 근데 지금 수능 보는 애들이 화학을 안 하지. 화학을 안 하니 화학 관련 과로 가려고 하겠니? 아니. 그래서 화학 전공자가 없어요. 대학교에. 그리고 화학과에 집어넣는 학생 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경쟁률이 없어. 쓰면 다 붙어요. 두 번째, 졸업하면 100% 취직돼요. 그게 지금 화학하는 애들이에요. 완전 땡큐. 완전 땡큐. 그래서 화학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냥 어려워요. 그리고 딴 거 해요. 되게 안타깝죠. 되게 안타깝죠. 되게 안타깝죠. 내가 과학 선생으로 되게 안타깝습니다. 요번에 모의고사 봤어요? 잘 보세요. 물리원 1등급 컷이 42점이에요. 왜 전국에 물리 못하는 애들 뒤지게 많다는지. 1등급 컷이 42점입니다. 화학원 1등급 컷이요 47점이에요. 한 문제 틀려야 1등급이에요. 장난 아니지. 생물원 1등급 컷 42점이에요. 어때? 유전 3문제 버려야 되지. 됐니? 유전 3문제가 3, 3, 2거든요. 그래서 딱 8점이에요. 전국의 고3 중에 유전 3문제 버리는 애가 졸라 못한 뜻이죠. 그래도 1등급 주잖아요. 화학은 버릴 수 없죠. 문제 쉽거든요. 지구가 47점이에요. 근데 애들이 이거 해요. 생물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그거 해요. 화학이 얼마나 쉬운지 모르고 안 해요. 되게 안타깝지. 물리 얼마나 어려운지 모르고 그거 해요. 되게 웃기지. 왜요? 2학년이잖아요. 2학년 들어와서 요만큼 배워보고 그냥 졸라 어려워. 그 수능을 버리는 거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3과 고2가 그만큼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럼 재수생 덤비면 어떻게 돼? 재수생 덤비면 이게 전부 다 47로 바뀌어요. 그럼 무슨 뜻? 물리 졸라 잘하는 재수생들이 졸라 많다. 생물 뒤지게 잘하는 재수생들이 뒤지게 많다. 재수생이나 재학생이나 차이가 없다. 그지? 니네는 뭐 물리를 선택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안 해니까 물리 열심히 하세요. 물리잖아요. 열심히 하세요. 예전에 이거 화학에서도 배웠었는데 화학이 없어졌습니다. 그만큼 물리가 쉬운 거예요. 잘 봐라. 니네들 이런 개념이 얼마나 쉬운지 잘 보세요. 온도를 보면 절대 온도를 알 수 있대. 그 온도가 증가하면 내부 에너지는 커진대. 그게 플러스니 마이너스니 물어보는 게 물리예요. 계산을 하라고도 안 그래. 값이 얼마니를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플러스니 마이너스니를 물어봐요. 두 번째, 일을 했어? 그럼 부피가 커졌는지 안 커졌는지 물어봐요. W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물어봐요. 이게 어려우면 물리 전체가 안 되는 거 맞죠? 연력학은 쉬워야 합니다. 되니? 자, 마지막 내용 하나 해볼게요. 결론이라고 했습니다. 3번이요.
됐니? 3번이 뭐라고 쓴다고? 열량 Q요. 열량을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열량을 구하는 방법은 Cm 델타 T라고 해요. 이게 열량을 구하는 방법이야. 물리에서 배웁니다. 비열, 질량, 온도의 변화를. 이게 화학의 맨 마지막 4단원 맨 끝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화학이랑 물리는 좀 다르다 그랬지, 그치? 물리에서 Q는 CMT는 물리 2에서 아주 살짝 사용합니다. 그럼 물리 1에서는 뭘 쓰는 거냐? Q는 델타 U에 W를 써요. 이게 물리에서 쓰는 단어야. 열량은 내부 에너지의 변화량에다가 일의 양을 더해요. 됐지? 그래서 열역학 법칙에 필요한 공식을 좀 외워주세요. 자, Q는 델타 U의 W. 그렇습니다. Q는 델타 U의 W. 됐죠? 나 선생아 수능에 물리 볼 건데 그럼 여기까지 쓰세요. Q는 델타 U의 예요. PV. 여기까지 쓰세요. 이게 물리를 잘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됐어요? 요거 잘 갖고 놓으시면 됩니다. 공식 3가지가 마무리가 됐죠. 그치? 선생님 나 물리 1등급 받고 싶은데 덤비세요. 심화과정까지 다 해줄 테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를 니네들이 선택하는 거야. 난 내신용으로만 할래요. 나는 수능을 볼 거거든요. 선택은 니네들이 합니다. 자, 수능용 한번 해볼게요. 잘 보세요. 이건 시화예요. 몰라도 상관없어. 물리화학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게 이상기체 방정식이에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는 외워달라고 했습니다. PV는 nRT. 자, 요 공식 가지고 노십니다. 화학원 하는 학생들은 이거 갖고 노시고요. 화학2의 중간기말이 얘예요. 저희 이 공식 하나로 물리화학을 전부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안 써. 그거 아무도 안 써. 되게 좋은 건데. 필살기를 가르쳐 주는데 아무도 안 써요. 자, P는 압력, 얘는 부피, N은 분자수, 화학에서 쓰는 몰수가 N이에요. 얘는 상수, 얘는 절대 온도. R은 상수, 0.082 상수. 되셨나요? 자, 물리 아니고 화학 가르쳐 드릴게요. 화학 문제가 뭐냐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한 기체일 때 뭐 분자수는 얼마니, 부피는 얼마니, 분자량은 얼마니 이런 걸 구하는 게 화학이거든요. 얘네 일단은 화학이죠. 많이 들어보던 단어. 예.
PV는 NRT를 써요. 상수값 지우시고요. 온도가 일정, 압력이 일정. 그럼 부피가 분자수죠. 얘가 몰이죠. 됐니? 그럼 다시 한번 내려볼까요? V는 몰수 어떻게 구해? 분자량분의 질량이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부피가 2리터야. 2리터 때려놓고 질량 몇 g이야 때려놓으면 분자량이 나오는 거죠. 이게 화학원이 되는 거예요. 화학원 공식은 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면 끝나는 겁니다. 화학원. 근데 안 쓰잖아요. 그지? 우리 물리하고 있으니까 예요. 자,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내부의 에너지는 뭘 보면 알 수 있다고? 절대 온도를 보면 알 수 있지. 그럼 잘 봐. 기체 상수 지워볼까요? 분자수가 일정할 때 절대 온도는 압력과 부피를 곱한 값이지. 됐니?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온도가 나오지. 이해됐어요? 압력과 부피를 곱하면 온도가 나오죠. 압력과 부피를 곱하세요. 그럼 온도가 나와요. 그게 니네 팁이에요. 압력에다가 부피를 곱해요. 그러면 절대 온도가 나옵니다. 해볼까? 압력, 여기다 부피, 여기다 압력, 여기다 A점, 여기다 B점. 얘가 3P, V, 2P, 2V. 자, 질문이요. A, B 중에 온도는 누가 나옵니까? 됐어요? 물리원 졸라 어렵다 그랬지. 왜요?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결국에 물리원은 뭐야? 구구단이에요. A의 온도는 얼마야? 압력에다 부피를 곱하세요. B의 온도는 얼마야? 압력에다 부피를 곱하세요. 얘 커요. 구구단만 하면 되는 물리원. 쉽지, 그치? PV는 에너지. 분자수하고 상수는 왜 중요해요? 상수는 지워요. 그리고 문제에 따라 달라. 일정량의 라고 써있으면 분자수가 같은 거죠. 그러면 지워요. 됐어? 분자수와 온도까지 다 변하면 여기에 변수는 4개지. 이해되니? 그러니 압력, 부피를 주고 온도를 물어보려면 하나는 일정하게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의 조건은 일정량의 기체일 때예요. 됐어? 만약에 A와 B의 온도가 똑같아요 라고 주면 이번엔 온도를 지우는 거지. 상수값은 아무 상관이 없죠. 계산할 게 아니니까요.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도 한번 줘볼까? 이렇게 지웠어. 자, 두 개의 온도가 A와 B가 같대. 조건 있죠? 그러면 분자수는 누가 많은 거야? A와 B 중에 곱해 3PV 곱해 4PV. 얘가 분자수가 많죠. 얼마나 많아? 3대 4가 많아. 됐니? 얘가 3몰이면 얘가 4몰이에요. 이해됐어? 화학도 물리도 전부 다 끝나버리죠. 이 공식 한 방이야. 그래서 내가 선행하는 애들은 다 가르쳐주거든요. 그치? 피부는 노랗다. 이거 가르쳐주잖아요. 아무렇게나 외우세요. 피부는 노랗다. 아무렇게나 외우라고 가르쳐줘요. 근데 2학년 애들이 써먹는 애들이 없어. 왜? 학교에서 안 배우거든요. 선생님 학교에서 안 배웠는데 이거 내신에 나와요? 응. 수능에도 나와. 전부 다 이거 푸는 거. 왜 안 써? 그래서 PV는 NRT 한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심화 과정처럼 써요. N이 일정하다면.
그지? 얘를 알고 있어야 이 값이 이해되겠죠? 압력과 부피를 곱해요. 부피를 곱해요. 그러면 분자의 개수가 나옵니다. 얘는 t가 일정할 때. 얘는 두 개죠. 저게 화학 물리거든요. 몰수를 구하는 게 화학이지. 그래서 온도가 일정하다는 단어를 문제에 주죠. 근데 온도를 구하는 게 물리죠. 물리에선 뭐를 배우지 않으니까. 그럼 분자수를 물어보지 않는다고. 심화가죠. 됐어요? 저 서술형에 써도 돼요? 당연하죠. 뭐 어때서? 서술형에 쓸 때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압력과 상수는 지웠어. 온도가 일정해. 그러니 부피와 분자수는 비례함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뭐 아무 조건이나 다 써도 되죠. 안 쓴다고. 이런 거 안 쓴다. PV는 애다. 얘네 밀도비가 분자량비인 거 알아? 화학원에서? 밀도비가 분자량인 거 알아? 잘 모르죠. 그죠? 밀도비가 분자량이에요. 그럼 화학원의 밀도의 비율이 분자량의 비율이거든요. 그럼 밀도의 비율을 구해라. 그리고 분자량의 비를 줘요. 부피분의 질량하면 밀도가 나오는 거 맞지? 그럼 분자량을 구하는 거예요. 해볼까? 얘가 왜 부피분의 질량한 값이 왜 하필이면 분자량의 비인 것이냐?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에 부피와 몰수는 비례한다 그랬지.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거든요. 얘 부피 맞죠? 됐어요? 바꿔 넘겨 저쪽으로. 그럼 분자량을 넘기면 분자량이 이쪽으로 오겠지, 그지? 부피를 넘기면 이쪽에 부피가 내려오고요. 위에 질량이 남죠. 이 밀도죠. 됐어요? 그러니까 요 공식을 이렇게 써놓고 여기다가 막 때려 넣으면 화학원이 다 풀리는 거거든요. 안 쓰잖아요. 이런 걸 심화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화학 어려워요 뭐 이러는 거예요. 뭐 어렵죠. 뭐 이럴 수 있어.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되니?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물리원의 연력학 법칙이잖아요. 연력학 법칙에서 얘네들이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내부 에너지 1 결국에 열량의 공식입니다. 이거 하려고 내부 에너지 1 전부 다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 잘 정리해 주시고요. 그래서 장하시는 동안에 잘 외우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해야 뒤쪽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니 질판 지울게요. 다시 할.